돈줄난 천사라고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비영리재단 민생연대라고 아세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벌써. 그럼 제가 좀 말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채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을요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곳입니다. 막 100만 원 빌렸는데 막 800만 원씩 갚아야 돼. 막 이러면 자영업자분들 뭐 난감하잖아요. 그럼 뭐 변호사 써야 돼?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사실상 찾아가는 곳이 민생연대라는 시민사회단체 비영리 재단입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송태경 사무처장은요 16년 동안 무료로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한 2,000명 정도가 이 송 사무처장 덕분에 그야말로 정말 벼랑 끝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준비된 영상 잠깐 보고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민생연대는 해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후원금이 끊겼고 사무실 임대료도 밀린 지 오래기 때문입니다. 40대의 사채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뛰어든 송태경 처장은 어느덧 60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생활고를 겪으며 본인에겐 적지 않은 빚도 남았습니다. 다음 달 해산 총회를 앞두고 송 처장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내 삶을 찾고 싶은데 찾을 수 없는 노년이 됐다는 거. 이게 조금 섭섭하죠. 이게 조금 섭섭하고 우리 사회 좀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JTBC 최강일입니다. 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의 목소리까지 들어보셨는데 이 민생연대가 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활동비로 버텼는데 뭐 기부도 받고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사무실 임대료 밀리고 뭐 생계도 어려워져서 청산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이 보신 그 리포트를 보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저런 분이 천사다. 정부 뭐하냐. 돈줄 내주자.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고요. 후원금이 쏟아졌습니다. 이 후원금 덕분에 민생연대 청산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관련 영상이 3개가 JTBC에서 올라왔고요. 조회수가 190만, 댓글이 총 1180개가 달렸습니다. 보면요. 댓글 몇 개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와, 저분 현존하는 성현입니다. 국가적으로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는 분입니다. 후원하고 싶습니다. 세금은 이런 분들에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JTBC 뉴스룸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송태경 사무처장님도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소액이지만 정기 후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16년을 조건 없이 봉사하셨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런 분이 계시다니 존경을 포함합니다. 야, 눈물이 펑펑 쏟아지네요. 그리고 시의적절한 JTBC 뉴스 대박입니다. 계속 추가 기사 내주세요. JTBC가 이런 보도한 것에 감명받았습니다. 언론이 이래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언론이 이래야 하지 않나요? 라고 칭찬받으신 분 바로 모셨습니다. 최강일 JTBC 탐사팀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칭찬 많이 받으셨네요. 처음입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거는. 처음인가요? 네. 그동안 좋은 보도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칭찬은 처음 그래요? 받아봤어요. 네. 근데 댓글 좀 몇 개 보셨죠? 밤마다 보고 있습니다. 맞아. 네. 아니 좀 괜히 좀 감동 좀 정말 좀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걸 보도한 사람이라면 언론인이 되기 잘했다는 생각이 좀 연차가 쌓이면서 희미해지게 있는데 요새 다시 좀 내가 이 일을 하기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민생연대 어떤 곳인가요? 저는 사실 뭐 간간히 이제 뭐 신문 보도 등을 통해 네네. 좋은 일 하는 곳이다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 전체 네모 그 이름은 네. 경제 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인데요. 사실 그 법적 미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서민들을 위해서 네. 무료로 법률 지원 활동을 하는 곳이고요. 음. 근데 공교롭게도 사채 피해자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한 16년간 무료로 사채 피해자들을 법률 지원을 해주고 네. 그리고 이자율 계산을 해주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터뷰에도 나온 그 송태경 사무처장님이 거의 1인 상담을 그렇죠.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분 혼자서 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사연이 저도 이런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이름도 좀 그래도 민생연대면 간간히 이렇게 보도도 많이 나오고 해서 네네. 이렇게 어려운 곳인가 싶었는데 어떻게 이걸 취재를 하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2016년도에 네. 그 스포트라이트라는 방송에서 그 사채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때 민생연대 그 송태근 사무처장님을 만났고 네. 그때 그 많은 어떤 피해자분들을 송태근 사무처장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뵀던 것 같아요. 그냥 음. 훌륭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하. 이 사람은 좀 계속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하. 이번에 그만둔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도 좀 도와드리고 싶다. 그냥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후원금을 유치해서 이끌어봐서 이걸 살려보자가 아니라 네. 이분이 어쨌든 16년 동안 정말 음. 헌신적으로 했으니까 문은 네. 닫더라도 좀 기록으로 남기자 이런 차원이었군요. 네, 맞아요. 그냥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아하.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아하. 네, 세상에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네, 그렇게 보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뜻밖의 정말 좋은 강제로 퇴직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네. 아무튼 강제로 휴식 금지.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많이 쭉 2년을 이어오셨다고 하니까 네네. 상황이 그렇게 열악하던가요? 어떻던가요? 좀 실제로?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사채 피해자분들의 사례를 예를 들자면 네. 제가 만났던 피해자분 중에 한 명은 3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있다가 50만 원으로 갚아야 되는 상황에 빠졌던 그 급전 피해자분이 있었어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딸 교복값 때문에 사채 값을 쓸 수밖에 없어서 아하. 30만 원을 시작했다가 두 달이 지나니까 1억이 되더라고요. 30만 원이 네. 두 달이 지나니까 1억이 됐다고요? 네. 왜? 3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있다가 5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예. 이거 50만 원을 못 갚으니까 사채업자는 또 다른 사채업자를 소개시켜줘요. 30만 원짜리 급전을 두 개. 예. 그러면 이게 제곱의 제곱수를 따지다 보면 자기가 어떤 돈을 갚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려요. 아하. 그분이 두 번 정도 자살 시도를 하셨고 예. 그때 그분을 살려주셨던 게 송태경 사무처장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송창호처님 저도 화면에 봤지만 일일이 이게 그 갚아야 될 돈을 다 쪼개서 분석을 해줘가지고 맞아요. 요건 뭐 이렇게 갚으면 좋겠고 요건 안 갚아도 되고 법적으로 보호받고 막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을 해주는 거죠. 네, 그걸 다 계산을 해드리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그 거기에 자문 변호사로 그 어디였더라 그 내부 제보자 호루라기 재단의 네. 이사장인 이영기 변호사님이 자문 변호사로 무료로 거기도 봉사를 네, 해주세요. 호루라기 재단이 그 내부 고발자들을 네네네, 보호하는 맞아요. 재단이죠. 네네. 네네. 그래서 법률적인 지원까지도 사실은 이 민생연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곳이 이렇게 열악하더라. 어떤 게 정말 단적으로 장면이 그런 게 있나요? 한 번은 도둑이 든 적이 있어요. 예. 민생연대. 사무실에. 네, 근데 5만 원을 도둑이 두고 왔어요.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아내가 사채했어서 도둑이 됐는데 미안해서 도저히 못 그냥 갈 수는 없다. 사실 돈도 없어요 거기. 그래서 5만 원을 두고 간 적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집기류라도 털어가려고 했는데 아마 털어갈 것도 없습니다. 사실 네. 거기 안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5만 원을 두고 갔더라. 네. 방송에 또 그거 말고도 나가지 못한 사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또 몇 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전 방금 들은 것도 사실 되게 쇼킹하거든요. 30만 원에 두 달 만에 1억이 됐다. 그리고 도둑이 사무실 들어왔는데 5만 원을 두고 가더라. 뭐 사실 이번에 저희 보도에 나왔던 분들을 두고 댓글 중에 뭐 왜 1,000만 원 빌려놓고 그게 어떻게 몇 달 만에 몇 억이 되냐, 뭐 몇 년 만에 3억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분들 돈 갚은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빚을 또 다른 빚으로 갚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 피해자, 그러니까 저희 피해자의 지인들도 모든 대출을 끌어당겨 쓰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은 자기 주변이 다 사채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빚은 결국 뭔가 주변으로 뭔가 전파되는 형태가 좀 있어서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망가뜨리는 걸 좀 봤고요. 네네. 가족도 피폐해지고. 네네. 참 이게 그러니까 음. 이 민생연대라는 곳이 돈줄 났고 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려고 제가 최 PD님을 모셨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벼랑 끝까지 몰린 그러니까 돈이 정말 필요한데 돈을 더 이상 공식적인 금융권에서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몰리고 있느냐까지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아무튼 이 보도 후에 정말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 반향 예상 못 하셨죠? 전혀 못했습니다. 예. 그냥
잔잔한 뉴스 한번 꼭 음. 사실은 저희 데스크랑도 많이 싸웠어요. 아, 좀 저는 더 길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예. 저희 데스크가 그래도 저의 의견을 좀 받아줘서 예. 보도가 길게 나갔죠. 아하. 근데 사실은 이게 뉴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어떤 지점들이 조금 충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음. 따뜻한 뉴스인데 뭔가 그래서 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흘러가겠거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이게 이런 반응이 있을지 전혀 몰랐습니다. 네. 네. 조회수 190만, 관련 영상 3개 달린 댓글 합치면 1180개 댓글입니다. 그 판단에서 이겼잖아요. 데스크와 싸워서. 아, 뭐 그 판단에서 자신의 손을 안 들어줬던 데스크께 아니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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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데스크 저도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유, 네. 아. 그 훌륭한 선배시죠. 네. 아무튼 뭐 큰일 났네요. 집단 지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좋은 보도를 이끌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투닥투닥하면서. 아유, 그런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말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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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네. 큰일 그리고 났습니다. 굉장한 후원금이 모였어요. 정말 여기도 뭐 후원했습니다. 10만 원 또 후원했습니다. 등등도 있고 소액 후원했습니다. 후원금이 뭐 액수는 이제 민생연대 측에서 밝히는 게 맞겠지만 뭐 엄청 많이 모였죠. 수억이 넘었습니다. 수억 원이 모였고 이 기대 이상 모인 후원금 의미가 뭘까요? 어떤 걸 의미한다 보십니까? 아직 세상이 살만하구나. 음. 뭐 내가 하는 일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음. 생각을 했고 송 차장님처럼 살아도 사회적인 사랑을 실천해도 살아날 수 있구나를 시민분들이 보여주신 것 같아서 되게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예전에 그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가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도 절대 알리지 말라 하고 네. 뭐 그냥 뚜벅뚜벅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같이 남 돕는 일에만 매진했던 정말 그 큰 어른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인상 깊었는데 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님도 남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그냥 뭐 막 카메라 뭐 인터뷰 이런 거 많이 안 해도 그냥 아주 허름한 사무실에서 뚜벅뚜벅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님께 한번 직접 네, 지금 네. 진짜 제 전화로 한번 전화를 해서 스피커폰으로 전화할 테니까 우리 최강희 PD랑도 한번 인사를 하고요. 연결 바로 해보겠습니다. 안 받으실 수도 있네. 아 그런가요? 네. 네, 송태경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JTBC의 이가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저희 최강희 PD랑 생방송 중에 있는데요. 네, 네, 아유. 일단은 제가 어제 사무처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보긴 봤습니다. 그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글도 올려주셨는데, 네, 일단은 최강희 PD 보도, 경위는 제가 잘 들었고요. 최강희 PD는 이제 16년 동안 좋은 일 하신 게 마무리되는 그냥 아쉬운 마음에 그 마무리되는 걸 기록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보면 보도를 하게 됐는데, 네. 근데 정말 일을 관두시고 어떻게 보면 쉬시려고 하는 걸 강제로 쉬지 마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 퇴직 못 하십니다. 네네. 보도에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고요. 음. 처음에는 정말 어렵지만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는 정도 후원을 해 주셨거든요. 처음에는. 네. 근데 수만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갑자기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생연대를 완전히 정상화시켜서 될 만큼 예. 엄청난 후원금. 어제 기준으로 6억이 넘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6억 원이 넘었군요. 네. 네네. 그 정도 돈이라면 제가 페이스북으로 글도 봤지만 사실 제대로 이렇게 좀 처우를 못 해드린 뭐 이게 좀 활동가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 다 이제 좀 지원을 하실 수 있겠네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제 그 활동비 미지급 채무까지 다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너무 쉬운 거고요. 예. 완전히 정상화시켜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화면으로 본 최강희 PD가 담은 화면 보니까 컴퓨터가 너무 낡았던데 그런 것도 좀 바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컴퓨터 다 바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상담 받는 분들도 이게 좀 한시가 바쁜데 뭐 엑셀 돌리실 때 빨리빨리 딱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좋은 그러니까요. 좋은 컴퓨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업하다가 파일이 날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동 저장 잘 되는 거 이런 걸로 하나 모니터 큰 걸로 하나 바꾸셔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최강희 PD도 나와 있는데 네. 뭐 자주 연락하시죠. 한마디 뭐 인사라도 나누시죠. 좀 고맙습니다. 뭐 어제도 전화했는데 무슨 네. 인터뷰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최강희 PD가 이제 예전에
뭐 채무로 시달리는 그런 시민들 이런 거 취재하다가 인연을 맺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16년의 활동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스케치를 했는데 이렇게 좀 예측 정말 세상 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어떻게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들께도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정말 그 수많은 분들이 그 고마운 마음 씀씀이 제 초심이 사회적 사랑이거든요. 이 사회적 사랑 속에 정말 깊이 새겨 넣을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그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라는 그 고운 마음도요. 늘 언제나 항상 잊지 않을 거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 댓글로 뭐 현존하는 성현입니다. 국가적으로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는 분입니다라고까지도 됐고요. 그리고 일회성 후원이 아니라 정기 후원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거 좀 개인적인 일이라 제가 좀 여쭤보는 게 조심스럽기도 한데 네. 화면에 보니까 송태경 사무처님 치아가 좀 안 좋으신 것 같다라는 시청자들 댓글도 상당히 많았어요. 이빨 치료를 못 해가지고요. 네. 다 박살났습니다. 아니. 지난 3년간에 이뤄진 일입니다. 이거 최강희 PD한테 항의하셔야 되는 거 아니고 너무 얼굴을 크게 잡아가지고 치아가 다 화면에 보이게.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댓글로 이게 그런 그 개인적인 건강까지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민생연대 이제 16년을 이렇게 달려오셨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민생연대 차원에서 어떤 걸 하겠다 좀 소개도 좀 해주시죠. 우선 당장은요. 민생연대를 정상화시키는 게 급선무고요. 이거 할 거고요. 그리고 민생연대가 주목하는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 영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 영역도 그 한 군데고요. 예. 부도임대아파트 특별법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일들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제 경제민주화를 필요로 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여러 영역들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히 민생보호 활동이 필요한 영역. 네. 이 영역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한 돌이 씨앗이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뭐 이런 일을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예. 어떻게 보면 뭐 송 사무처장님도 지치지 않았을 때가 없다면 거짓말일 것 같긴 한데 그런 16년간의 늘 지칩니다. 그렇죠. 그런 마라톤 같이 달려오신 거에 이번에 1180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그 마라톤 코스에서 보면 왜 바나나도 주고 마실 물도 주잖아요. 네. 그런 손길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하고 지금 유튜브로도 실시간 댓글로 민들레홀씨님이 방송 보면서 후원하셨다라고 해교님 찾아보고 소액이라도 후원하고 싶네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최강희 PD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 좀 그만 괴롭히자. 그만 괴롭히기를. 네. 알겠습니다. 최강희 PD도 지금 전화상으로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겠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아침에 일찍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직접 제 전화로 연결을 해 봤습니다. 최강희 PD는 계속 좀 이렇게 이게 좀 눈시울이 좀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고맙잖아요. 네, 이분 때문에 사실 2달에 한 명 정도는 자살하세요. 사체 피해자들. 저희도 취재하다 보면 독이 쌓인다고 하잖아요. 네. 사장님은 굉장히 많은 독이 쌓이셨습니다. 주변에 100명 이상이 자살하셨으니까 본인이 얼굴을 마주했던 사람이 그렇죠. 상담 받다가도 뭐 다음 날 뭐 네. 극단적 뭐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네. 저희가 사실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 나도 되게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해교님이 최강희 PD도 큰일 하셨네요. 시청자를 대표해서 감사드려요라고 하셨고요. GM님 요새 JTBC 쪼그라들더니 최 PD가 모처럼 한 건 하셨네. 쪼그라들다니요. 뉴스 들어가 여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다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그냥 댓글. 네. 그리고 민들러신 방송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기적의 민생연대 부활 축하드립니다. 건강 잘 챙겨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왠지 약간 뭔가 동화나 아니면 뭐 예전에 그 고래다 이렇게 그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같이 약간 네. 그런 제목 따라서 영화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아까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네. 저는 이거를 인간 송태경을 찍고 싶었어요. 아, 영화로. 김장하처럼. 네, 그래서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기적이라는 게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쓸쓸하게 닫았다라는 내용으로 영화를 기획을 했는데 이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못 하게 됐습니다. 에이, 해요. 아, 하고 요 지금 유튜브 저희 뉴스 들어갈 장면 사용하게 해드릴게요. 아니. 그것도 좀 넣어주세요. 아니 네. 왜냐면은 허락해드릴게요. 네네. 송 추장님이 바빠지셨어요. 아, 이제는 사체 피해자들을 살려야 되니까 네네. 사실 지난주에 원래는 닫으려고 했었는데 상담만 2건 이상이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영화를 못 하게 됐습니다. 닫고 불 탁 꺼지고 이런 걸로 엔딩 하려 그랬는데 못 하게 됐어요. 맞아요. 쌤통이다. 네, 알겠습니다. 최강일 PD의 영화는 한참 뒤에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살아난 것도 어떻게 보면 단편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최강일 PD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팬으로서 그 영상 보면서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라 3월 오늘 4일 입학하는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희망을 함께하는 감정을 한번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아침 일찍 최강희 PD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송태경 사무총장님까지 전화 연결해봤고요. 요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최강일 PD, JTBC 탐사팀 최강일 PD와 자세히 들어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